377페이지 계약법 강론. 자, 이 계약법 강론에 처음에 있는 것이 매매, 두 번째가 교환, 세 번째가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하기 전에 당장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뭐 해놓고요. 내가 미리 살 테니까 나한테 좀 팔아라. 상대방이 오케이, 내가 너한테 팔게. 그래서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본 계약인 뭐로 하죠? 본 계약인 뭐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매매 계약은 뭐죠? 서로 뭐 하죠? 약정. 네. 그러면 약정한 것을 대금을 재산권을 실제로 이전하고 돈을 실제로 지급. 자, 그럼 여기서 계약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까? 네? 실제로 주고 돈 주고 물건 줘야지 실제로 계약이 성립합니까? 이거 물어본다고요. 어느 때 계약이 성립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계약이 성립하면 암호로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쓰고, 계약이 이때 성립하면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 낙성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563조에 있죠. 예? 563조에 있다는 것은 민법 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법 전에 있으니까 매매 계약은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전형이죠. 그럼 무슨 계약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뭐다? 예, 전형 계약의 가장 대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약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다음 코스가 뭐야? 매매 계약했으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이때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매매 계약을 뭐하고 약정해서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성립했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그러면 매매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 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지금 무슨 계약해요? 이제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자,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까?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아니, 계약금 계약은 법전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 아니고 전형 계약이 아니고 뭐다? 이건 비전형 계약에 속하고, 그죠? 다음, 계약금 계약은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네, 낙성 계약이 아니고 뭐다? 요물 계약입니다. 아시습니까? 이거 왜 따지는지 아시죠? 왜 따져요? 네? 이것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본 계약,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제 뭘 걸어요? 계약금 거는 계약 걸면, 그럼 해약금 해제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뭐 지급 전에 하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그럼 해약금 해제 시기가 언제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해약금 해제 시기 약정과 다다다다 여기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는 거죠. 언제 그러면요?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주고 뭐 지급 전, 중도금 지급 전 이 사이에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법정 해제가 있었죠. 자, 그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데 해약금 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해약금 해제하지 않고 무슨 날짜가 왔는데 중도금 지급 날짜가 왔어요. 근데 중도금 지급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코스가 뭘 주지 않으면 중도금 안 주면 이건 채무 뭐예요? 불이행이에요. 불이행. 체불 들어가면 돈 못 주는 것은 지체일까요? 불능일까요? 이건 이행 지체가 되죠. 그럼 이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갖고 오면 계약을 무슨 해지해서?
법정 해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도 없고요. 해약금 해제는 여기 원상회복도 없고요. 뭐도 없고 무슨 배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법정 해제 앞에서 했던 거 두 번째 이제 무슨 해제할 것이다? 해약금 해제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해서 서로 채무를 전부 다 뭐하면 약정해서 서로 뭐가 생겨서 효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갑이의 채권이 있고, 그죠? 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상대방한테는 채무예요. 을도 채무를 이행하고 갑도 채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가 두 개죠. 무가 두 개니까 여기서 무슨 말 써요? 뭐가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계약의 특질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시행하고 무슨 부담? 위험부담. 채무를 이행하면 이걸 갖다가 법률용어로 또 포장한 말이 뭐냐면 출연이라고 그래요. 내 재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 되는 것은 뭐라 한다? 출연. 이쪽도 뭐 한다? 출연. 내 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 뭐다? 출연. 그럼 출연 양측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뭐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계약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갑은 재산을 출연했는데 갑 을도 출연했는데 나는 돈을 완벽히 출연했는데 주인의 이 출연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너의 출연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계약의 특질이 바로 뭐다?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권리에 뭐가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가 이미 예견돼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예약이란 말이 하나 예견돼 있고 뭐요? 예약. 네, 출제될 가능성은 반반이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약금 이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반드시 나옵니다. 자, 법정 해제는 앞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무슨 해제요? 그래서 계약법을 잘 관리하시면 계약법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377페이지 문제 1번. 다음은 매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매매는 유상 편무 계약이다. 유상은 맞지만 편무가 아니고 쌍무.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은 현존한 것이어야 된다. 장차 만드는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로 할 수 있죠. 세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 네 번째 질문은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 성립한다. 얼핏 맞는 것처럼 틀리죠. 4번이 맞으면 4번은 요물계약입니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약정이 들어가야지 맞는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현실매매는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 채권행위와 물건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단지 약속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 매매 이약입니다. 이약 완결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약 완결권이 뭘까? 이약 종류가 있어요. 쌍방 이약이 있고 또 일방 이약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약 완결권. 이 뒤에 끝에 말을 갖다가 완결권이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권? 이약 완결권.
이걸 양쪽이 가지면 쌍방이고 한쪽 가지면 뭐다? 일방. 그러나 이약 자체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일방 이약이든 쌍방 이약이든 전부 다 뭐야? 계약이에요. 다만 이약 완결권은 한쪽 갖느냐 양쪽 갖느냐 차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쌍방 이약으로 추정하지 않고 무슨 이약으로? 일방 이약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가 있을 때 을하고 무슨 이약을 하고요? 일방 이약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완결권을 누가 갖냐면 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때가 돼서 네? 이약 완결권을 뭐하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뭐하게 되면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누구 동의 없이 이 갑의 승낙 없이도 뭐 없이도 승낙 없이도 바로 뭐가 된다. 네,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계약이 뭐 한다고요?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상대방이 yes, no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다?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재산권 일종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양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2번은 채권적 이약은 이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 청약하면 상대방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무 이약, 편무 이약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이약은 무슨 계약이고? 채권 계약이다. 맞고요. 4번은 참고상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 이약은 해지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일방 이약은 타인 물건에 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자, 2번은 참고사항이고 3번 가봅시다. 3번 별표. 자, 1번 예약상 의무자에 대해서 예약 완결 의사 표시하면 본계약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러면 1번 지문은 뭐 없이도 여기 상대방 뭐 없이도 승낙 없이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그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자, 두 번째 부동산 물건을 이전하여 하는 본계약의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지금 일방 예약하고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코스가 뭐예요? 을은 갑한테 등기해 주세요. 등기해 주세요라는 등기 뭐다?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현재 예약 걸어놓고 장래의 등기 청구권을 무슨 예약하면서 일방 예약하면서 여기다 뭐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번 짐은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등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등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주로 뭐가 나와요? 네? 가등기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죠. 이 문제들은 다른 거 아니죠. 갑부에. 첫 번째, 갑이 무슨 권이 있었고 소유권이 있었고,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뭐 했다? 가등기 했다. 그러면 꼭 가등기 문제는 꼭 가등기 상태에서 여백 상태에 있다가 꼭 팔았다는 얘기가 나와.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 나와요. 자,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갑은 날아가죠. 자, 새로운 소유자죠. 그럼 가등기에서 이 사람 본등기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등기할 때 병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갑한테 하는 거예요. 병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럼 팔았으면 갑의 명칭이 뭐예요? 팔았으면 갑은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이고 산 사람은 양수인이죠. 그럼 가등기 본등기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최초의 이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질문에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양도된 경우 완결권 행사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양순이 아니죠. 누구요? 그래서 그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방이야기지만 정답은 가등기에서 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네 번째 지문, 이약 의무자는 상당 기간 정해서 매매 완결 의사 표시, 그죠?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확답 없으면 이약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 최고, 침묵, 노. 다섯 번째, 당사 약정이 없습니다. 이약 완결권, 이약이 뭐한 때로부터 성립한 때 몇 년 내? 10년. 이때 이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뭐가 아니고요?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뭐다? 제척기간 대상된다는 거. 네, 일방이약 있습니다. 일방이약은 출제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그 4번 계약금 설명전 틀린 것. 계약금 얘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틀린 지문은 5번. 해약금 해제 효과, 손해배상 청구, 원상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손배가 나오지만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할 이유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원상회복은 주고받은 거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해약금 해제하게 되면 매도인은 그 계약금 돌려줄 필요가 없죠. 원상회복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손해 난다 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1번 계약금 계약은 낙상 아니고 뭐고요? 요물계약 맞고요.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나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동시는 매매, 동시, 환매 특약할 때 동시를 맞습니다. 세 번째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뭐한다? 추정된다. 네 번째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죠. 이행 착수 보통 언제? 중도금 지급 전. 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번 매매계약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행 착수는 일방 이행 착수죠. 그러면 갑이 착수했든 을이 착수했든 둘 중 어느 한쪽이 이행 착수하게 되면 어느 쪽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 내용은 매수인은 일부 이행에 착수했는데 매도인은 아직 이행 착수 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해약금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법전에 일방 이행 착수라고 돼 있으니까 갑이든 을이든 둘 중 어느 한쪽이 착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 1번 계약금은 언제나 무슨 금? 증약금. 즉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계약금, 약속, 증거. 언제나 증약금 성질이 있고요. 매매계약 성립 후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계약금 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매매계약금을 뭐하러 한다?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체불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뭐한다?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 법정에서 여기 무슨 배상이 있어요? 이 손해배상은 무슨 특약이 없다면 무슨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이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때는 이거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요. 입증해서 뭐 한다고요? 청구해야 돼요. 즉 계약금을 당연히 뭐 하지 않고 몰수 못하고 이 청구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무슨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죠? 손해배상을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이때 위약금이 뭐냐면 위약금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계약금 1억을 주면서 갑이 위약하시면 계약금 1억 배액을 551조 무슨 배상으로 손배로 주고 을이 위약하면 이걸 원위치 시키지 말고 551조 손배로 몰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특약이 있다면 이런 특약이 있으면 이 손해를 뭐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위약금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4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5번째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뭐요? 체결하지 않을 것 사정이 없는 한 매도는 매매계약을 임의로 뭐 할 수 없다는 것, 해지할 수 없다는 것. 자,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6번. 을이 갑수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뭐가 없다고 됐어요, 지금?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중에 손해를 뭐하고? 입증해서 받아내는 불편함이 따르겠죠? 계약금 3천만 원 갑에게 지급했다. 1.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뭐한다? 제공해야 된다. 바로 정답이네요. 받은 쪽에서 뭐 하려면 해제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돼서 갑이 계약을 뭐 했다?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돼서 갑에게 귀속됩니까? 무슨 특약이 없어요 지금? 위약금 특약이 없게 되면요. 매수인의 채무를 문제성할 때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몰수 못합니다. 세 번째, 을이 단순히 이행 준비만 한 단계. 자, 이행 착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행 준비한 단계에서는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틀렸고요. 네 번째, 허가구역이네요. 무슨 구역이요?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받기 전이라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뭐는 안 되지만 법정 해제는 안 되지만 무슨 해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거 틀렸고. 다섯 번째, 을이 중도금을 자기 합수표로 교부했습니다. 이행 착수한 거죠. 그러면 갑은 배액을 뭐하고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6번은 정답이 1번. 그래서 1번하고 그 다음에 특히 2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2번하고 4번.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7번. 7번 서류 설명이다. 틀린 것. 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틀렸네요. 과실은 누구 걸까요?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인도 전까지는 누구 거? 매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 거요? 매도인 거. 그러면 인도는 누구 거? 매수인 거. 그래서 인도 전은 누구 거고? 매도인 것. 인도 후는 매수인 것. 자, 인도 전 만약에 매수인이 돈을 다 완납했으면 그때 누구 거? 매수인 것. 그러니까 인도 전 매도인이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대금의 이자를 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도 후는 누구 거요? 매수인 거죠. 과실은 누구 거요? 매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다 안 냈으면 대금 이자를 뭐 해야 된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7번은 정답이 3번 과실 조심하시고요. 다음 8번 매매 효력 기준 틀린 거 조문 얘기입니다. 8번에 4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뭐 할 경우 지급할 때 거기 인도 그죠? 동시란 말 있죠?
그러면 동시란 말은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매도인의 현주소가 아니고 그냥 인도 장소. 인도 동시 뭐다? 인도 장소. 그래서 밑에 해설의 4번 있죠. 네? 그 동시에가 있으니까 앞에 인도란 말이 있고 뒤에도 뭐예요? 인도. 인도 동시 인도.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9번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매매 계약의 비용, 채무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등 관해서 합의가 없으면 매매 성립에 영향이 있다. 매매 효력이 없다? 아니죠.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참고사항이고요. 자, 이제 385페이지 매도인의 무슨 책임? 자, 담보 책임은 쌍무, 편무의 구별 실익이다.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이다. 고르세요, 빨리. 네,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입니다. 그럼 담보 책임은 크게 무슨 하자가 있고 권리 하자가 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나눈다. 자, 권리 하자, 물건 하자. 권리 하자는 자, 악의도 인정된다는 사실. 누구도? 네, 물건 하자는 악의는 네,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인정 안 된다는 거. 이건 악의도 인정된다. 그럼 출제할 때 여기를 많이 낼까? 여기를 낼까? 이쪽을 많이 낼 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가 있어요. 표 하나. X 둘 셋. 표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 표 있을 거예요.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악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 전부가 타인 것. 두 번째는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세 번째는 수량이 부족한 거. 요거는 깎아주세요. 대금 감액. 계약을 해지하겠소. 선배. 네,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놓고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네, 거기 보시면은 5번 지문 보시면은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 있죠? 선의 매수인은 해지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논리모순이죠. 선의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해지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손배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번은 그냥 담보 책임 일반적인 걸 낸 거고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틀린 지문 보세요. 틀린 지문 3번 보세요. 수량을 뭐 했습니까? 지정한 매매 계약 당시 목적물 수력 부장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악이죠. 그럼 대금 조절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거 낸 거죠. 요거 어느 거? 요거 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입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우측 12번도 봅시다. 갑은 건설회부터 50평 아파트를 한 평에 500만 원씩 계산해서 2억 5천만 원 분양받았다. 실제로는 45평 불가. 공인되면 분양보다 부족하였다. 틀린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전부인지 일부가 타인 건지 수량 부족인지 뭡니까? 네? 면적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2번 보시면 갑이 실제 평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악이죠. 악이죠. 악이가 해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입해서 수량 부족인지 일부인지 가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에 3번 지문.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
선의는 계약 당시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죠.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죠. 안 날로부터 1년이죠. 이게 이렇게 악의가 들어간다. 이 만약 특히 이런 거 일부 있잖아요. 일부 이런 것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악의하고 뭐가 있으면 그러면 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 악의. 선의는 모르고 있다. 계약한 이후에 뭐 한 날 있을 거예요? 안 날이 선의 아니야. 이 선의. 그러니까 악의는 언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선의는 안 날로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3번에 몰랐으니까 선의는 안 날로부터 1년 내지 맞지 않을까. 그래서 3번 참고사항이고요. 다음 14번 별표. 자, 제가 10번부터 거기 13번까지는 정답만 처리했죠. 네, 14번은 이제 전체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틀린 것입니다. 1.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요? 네, 병임을 뭐예요? 알았던 경우 을에게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는 경우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악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네? 악의 을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 1번 좀 틀린 거지.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거. 알고선 악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다음 계약 당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권리 가등기가 경로에 있었는데 그 본등기 경로로 을이 소유권을 뭐하면 상실한 경우 을은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네, 이때는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용익적 권리로서 뭐 되는 경우 제한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실행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그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을이 갑한테 담보책임 묻는 것은 여기랑 똑같아요. 뭐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과 똑같은 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특징은 뭐 묻지 않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들어갑니다. 용익적 권리 제한받는 경우는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돼요. 그래서 2번 질문은 나중에 576조 적용받는다는 것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 1억 원인 병저당권이 있고 을이 이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 원을 대금해서 뭐 했다면 공제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우리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을은 갑한테 담보 책임 뭐 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을 본인 잘못이죠. 그 금액만큼 대금해서 뭐 했기 때문에 공제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네 번째, 부동산 병수인데 계약 당시 갑이 이를 뭐요? 알지 못했을 때 을에게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면 매도인 갑은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다음 다섯 번째, 부동산을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역권이 없습니다. 이 사실 만약에 계약 당시에 을이 뭐 하다면 알았다면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선의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4번은 정답 1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요. 15번. 매도인 담보 책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조문을 그때 다 바꿔놓은 겁니다. 자, 15번에 3번 보세요. 1번, 2번,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경우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그 부분 비율로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되죠? 1번, 2번, 3번 체크하면 딱 좋아요.
1번은 선악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은 권리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선악 묻지 않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악인은 대금감액 할 수 없으니까 3번 질문 틀렸고, 4번 질문은 용익적 권리 제한된 경우는 누구만 묻는다? 선의만 묻지 악인은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 행사를 소유권 상실한 경우는 뭐 묻지 않고, 15번에 1, 2, 3, 4, 5번 별표해 두시고요. 자꾸 연습해 두세요. 무슨 하자요? 권리 하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물건 하자 들어가겠습니다.